에코스 강남 캠퍼스와 함께하는 10분의 기적, 이번 시간에는 취득시효 테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는 이렇게요. 남의 토지를 점유자가 일부를 이렇게 점유를 오랜 기간 하면 점유라는 사실 상태가 지속된 이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이때 취득시효가 된다는 말은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이꼬를 우리는 이렇게요. 땅 뺏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땅 뺏기다. 뭐가 계속되면 점유라고 하는 사실 상태가 얼마 동안? 20년 동안 계속되면 20년 동안 지속이 되면 점유자가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다. 어떤 요건하에? 그래서 취득시효는 세 가지요. 1막, 2막, 3막으로 구성되는데 첫째 1막은 뭐냐면 취득시효 요건론이다. 요건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는데 요건론 20년 점유합니다. 두 번째는 그 점유가 자주 점유이어야 됩니다. 자주 점유. 이 점유가 무슨 점유? 자주 점유. 그리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일 것. 평온한 점유이면서 무슨 점유? 공연한 점유이어야 된다. 그래야만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땅을 뺏어갈 수 있다. 요건으로 됐어요. 요건. 이때 자주 점유이고 평온 공연한 점유는 점유자에게 어떻게 됩니다? 추정된다. 추정. 따라서 점유자는 자주 점유나 평온 공연한 점유를 증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왜요? 법이 추정해 주니까. 요건은 됐죠. 두 번째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자에게 어떤 효과를요. 효과 부분이죠. 두 번째 효과 부분. 어떤 효과를 주느냐. 점유자가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뭐만 생겨요? 점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소유권이 생겨요? 등기 청구권이요? 등기 넘겨달라. 내가 당신 땅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니 뭐를요? 등기를 넘겨주세요 라고 하는 무슨 권리?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첫 번째 등기 넘겨달라고요. 근데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에 뭐에?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만 생기고 그럼 소유권을 먹으려면 점유자가 이 땅 일부를 취득시효로 먹으려면 등기 없이 먹어요? 등기해야 먹어요? 네, 등기해야 먹습니다. 등기해야 점유자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의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이지 승계 취득이 아니다. 그러면 점유를 개시한 게 1990년이다. 이게 점유 개시일이라고 그런다. 개시일. 취득시효 완성된 게 2010년이면 이때 시효가 뭐했다? 완성되었다. 면 소유권 언제부터 생겨요? 등기하면 점유 개시일로 소급한다. 점유를 뭐한 때로? 개시시로.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유권은 소급하게 된다. 소급표다. 소급표. 오케이.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세 가지 중요한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등기 청구권이. 두 번째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승계취득, 원시취득하는데 이 원시취득은 소급한다라는 거죠. 이때 소급한다는 의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이다.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점유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왜요? 취득시효 완성된 걸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점유자가 남의 땅 일부를 점유를 해가지고 취득시효 됐다는 거를 서로 몰라요. 완성이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갑이 이 땅을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다. 여기 5천만 원을. 그럼 이 땅에는 뭐가 된 거죠? 저당권이요. 저당권이 성립된 땅이 생긴 거죠. 그때 점유자가 어떻게 했어요? 뒤늦게 취득시효 완성하고 여기에 뭐가 생겼는데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점유자가 어떻게 하면 등기를 넘겨받으면 등기 이전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그 소유권 이전을 했다. 2011년도에
그럼 점유를 개시한 게 언제죠? 1990년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소급한다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1990년을 뭐라고 그런다? 점유 개시일이라고 한다. 개시일. 근데 등기를 한 게 언제다? 2011년이다. 2011년에 뭐를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그런다? 점유 개시일로 소급한다. 소급해서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소급표라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 개시일로 뭐한다? 소급한다. 그러면 이 땅은 언제부터 점유자일 거예요? 1990년도부터 이거 넣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부동산에 2010년도에 저당권이 생겼는데 저당권이. 그럼 소급하면 90년도부터 이 땅은 누구 겁니다? 을 겁니다. 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급표가 누구한테요? 제3자인 저당권에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야. 따라서 점유자는 이 땅을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소유권을 뭐하면 이전받을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요. 저당권 부담 안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첫째. 저당권 없는 거예요. 저당권 부담 있는 거. 저당권 부담 있는 땅을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1번. 왜요? 소급표가 소급하는데 제3자인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 저당권은 그대로 보호되는 거야. 만약에 소급표가 얘한테도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은 누구 건데요? 갑이 아니라 을 거가 되죠. 언제부터? 90년도부터. 그죠? 그러면 갑은 누구 땅을? 을 땅에다 저당 설정한 거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 소급표가 얘한테는 미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5천만 원을 누가요? 을이 변제하면 을이 5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5천만 원을 변제한 거니까 을은 소유자에게 뭐를요? 구상권으로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을은 5천만 원에 대한 뭐를요? 구상권을 요구합니다. 못합니다. 요구 못한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실 것. 그래서 시효 완성 후에 저당권이 생겼다. 저당권이. 그때 점유자가 뭐를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두 가지 중요한 법리를 가져가실 것. 두 개. 자, 여기까지 되셨고요. 이제 지상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상권은 토지를 빌립니다. 토지를 빌려서 뭐 하는 권리? 토지를 사용하는 거다. 토지를 빌려서 뭐 하는 권리? 토지 사용권이다. 지상권의 본질은. 뭐 하려고?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고. 지상권의 본질은 토지 사용권에 있다. 1번. 그럼 이 건물이 어떻게 돼도요? 불나도요. 건물이 불나거나 수목이 어떻게 해도 불나버려도 수목이 불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존속합니다. 왜요? 본질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지상권자는 지료를요. 지료를 뭐 해달라고요? 땅 주인은 지료를 올려달라고 그럴 거고 지상권자는 지료를 깎아달라고 그래요. 코로나 같은 상황은 경기가 매우 어렵죠. 그죠? 그때는 지료를 뭐 해달라고요? 증액이나 뭐를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지료 증감 청구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인정한 이유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최소 몇 년? 30년이다. 최소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이거든요. 그럼 30년 동안 지료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즉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반영이 되어서 지료를 뭐 해달라고? 올리거나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지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효력이 언제 생겨요? 청구 즉시 생긴다. 청구 즉시. 판결 확정 시간이라 뭐 할 때요? 청구 즉시 생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상권자에게는 상린관계가 준용됩니다. 뭐가?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자에게도. 그 다음 네 번째,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30년이. 그죠? 그럼 지상권은 소멸합니다. 대신에 지상권자는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주인 보고 매수하라고 매수 청구권 생깁니다. 지상물 무슨 청구? 매수 청구권이 법에 의해서 부여가 됩니다. 건물 사세요. 마지막,
지상권자한테는 기간이 존속 중에 지 맘대로요. 지 맘대로 뭐 할 수 있다? 지상권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보장됩니다. 해서 지상권자의 막강한 권리가 몇 개? 5개다. 지상권자의 권리 5개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토, 지, 상, 매수처 5개로. 이러면 깔끔. 이 똑같은 맥락이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요 5가지요. 요 5가지 중요한 목차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이 생기면 권리가 몇 개? 5개. 바로 토, 지, 상, 매수처 5개. 이 원리가 지상권에도 인정되고 어디에도 전세권에도 똑같이 작동한다. 여기에 별표. 그리고 이것만 외우시면 지상권, 전세권에 이미 반을 다 끝내버린 거다. 자, 여기까지 지상권 되셨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을 공부했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계약으로 지상권이 생기면 약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생기면 그를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전제조건이 있다. 전제조건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일 것? 동일인이다. 이게 동일인. 토지와 건물이 전제조건이 동일인일 때. 동일인인데 이 토지와 건물 중에서 하나만 처분했다. 둘 다요. 하나만요. 하나만 처분했을 때다. 처분했다. 그래서 소유자가 분리가 됐다. 달라졌다 이거죠. 동일인이었는데 가령 땅만 팔았다. 땅만. 하나만 처분해서 소유자가 어떻게 되면 달라질 때. 땅을 A의 땅을 누가? B가 샀다. B가. 땅만 샀다 이거죠. 땅만 샀다. 그 말은 뭐죠? 건물은 그냥 냅둬 이 뜻이야. 건물을 냅두라는 말은 뭐죠? 건물의 부지를요. 건물의 부지를 뭐 하세요? 쓰세요. 건물의 부지를 그대로 쓰세요라고 매수자가 어떻게 한 거죠? 묵인해 준 거야. 누구한테? 건물주에게. 그래서 생긴 지상권을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라고 명명한다. 왜? 내가 땅만 샀다는 거는 부지를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쓰세요라고 묵인한 거임. 오케이. 이때 이 법정지상권이 생기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첫 번째가 동일인이다. 동일인이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인데 첫째, 하나만 처분했는데 그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뭐냐? 매매로 달라지면 매매 기타 사유로 매매 무슨 사유로?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이 건물에는 무슨 지상권이? 매매로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매매 기타 사유로 뭐하면? 달라지면 매매 기타 사유로 뭐하면? 달라진 때. 달라진 때는 무슨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그래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깔끔. 동매달이라고 암기합니다. 동매달.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달라질 때는 무슨 지상권?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건물주에게 생기고 이 부지를 써라. 그 다음 동일인이었다가 매매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저당권 실행 경매로요. 저당권 실행 경매로 달라지면 그때는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니까 민법 366조. 366조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그때는 언제죠? 동경달이라고 암기하면 끝.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두 단어로 기억합니다. 두 단어.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무슨 지상권? 관습에 의한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 동일인이었다가 매매가 아니라 뭐로? 경매로요. 경매로 달라지면 무슨 지상권? 법정지상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늘 테마 정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